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아, 왜 이렇게 네. 힘들어요?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한숨을. 네. 저는 오늘 체력 저하로 인하여 네. 애드립의 에너지가 다 돼버린 문화예술 기획자 은 실장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기소개하세요. 저는 해. 너 너무 루즈해지잖아. 오늘 새벽에 귀국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아직 잠을 못 잤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홍콩에서 돌아온 네. 이긍정입니다. 반갑습니다. HK. 그렇죠. 네. 홍콩 다녀오셨군요. 네. 좋습니까? 가니까 나한테 다 중국말만 쓰더라고. 네. 모스 한걸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자가발전이 나한테 가르쳐준 몇 관시가 없는 있어가지고 정치야. 관시가. 빨간 옷을 입고 갔었어야지. 그랬어야 되나 봐. 넘어가시죠. 네. 네 차례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 살롱의 아망드입니다. 박수 한번 쳐야지. 또 우리 중에 성공적인 그런 유튜브 데뷔 네. 혹시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 계시다면 어서 빨리 팟캐스트를 잠시 그 홈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 앱으로 가신 다음에 아망드 아망드 살롱 살롱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거 해야겠어. 그 유튜브 화면에 링크 넣을 수 있잖아요. 그 실크로드 예고편에다가 살롱으로 넘어가게. 야, 언제 적 건데 그걸 지금 알아. 네. 그 아마 후용호제 자가발전 해야지. 계정에 올라간 거죠? 네네. 앞으로도 자가발전 계정에 이제 재생 목록으로 해서 계속 추가되는 거예요? 채널처럼. 채널처럼?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이 어쩐지 분배되는 느낌일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맞네. 근데 솔직히 속으로 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걸로 네. 돈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조회수를 보니까 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또 이거 방송 나가고 이제 못해도 한 2만 건은 보장할 수 있다고. 네. 뭔 소리야? 예, 아무튼 뭐 안 보신 분들 들어가서 아망드 살롱을 통해 우리 아망드의 얼굴을 구경하시고요. 네. 네. 예, 가족, 친지, 뭐 친구,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사실. 아망드 살롱을 보도록 합시다. 포교 활동. 아이폰 8에 대한 얘기를 네.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아망드 살롱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발. 네, 아무튼 돌아가서 우리 한국인이라면 다룰 수밖에 없는 주제를 오늘 가지고 주제. 왔습니다. 뭡니까? 인증? 인증. 그렇게 소리내서 꼭 읽어주셔야 되는 네,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인증 특집. 네. 네, 처음에 저는 인증 특집을 한다고 할 때 강하게 반대를 했던 왜죠? 사람으로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자가발전이 이 외계 없는 팟캐스트, IT 팟캐스트를 추구하면서 네. 이 영원히 다루지 말아야 될 문제가 아닌가. 기술적인 인증이- 문제를 하면 우리는 언제나 노잼 특집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뭐 이번에는 언젠가 꼭 한 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네. 사랑니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음. 게시판에 음. 달구르님께서 네. 한 줄 써주셨어요. 주제를 이렇게 이런 거 어떨까 하시다가 네. 공인인증서 특집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누구님? 달구우리. 달구우리?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끼리 그 예전부터 주제들을 사실은 얘기 리스트업 해놓은 문서가 있잖아요. 그 보물창고 같은 게 있지. 근데 그때 이름을 못 짓고 그냥 공인인증서 특집 이렇게 네. 써놓은 게 있었어. 그렇지, 있긴 있었어. 왜냐면 예전부터 이 얘기는 그 공인인증서를 뭐 폐지 한 해 만에 할 때부터 우리는 계속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은 실장만 반대를 갖고 못 난 하고 있었죠. 너무 이거에 대해서 근데 언젠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죠? 네, 뭐 수학 다 좋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요. 수학 얘기 많이 수학 얘기 안 할 하면 되지. 겁니다. 네, 네. 뭐 들어갑시다. 왜냐면 제가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요. 둘 다 이과 아니에요? 네, 뭐 수학 안 문과스러운 하는 과도 있어. 네. 네. 안 하는 과도 있어요. 네. 자, 못한다 그러면 안 시키더라고. 네. 어쨌든 자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그 역사의 시계바늘을 살짝 돌려야 돼요. 살짝 돌려서 네. 우리가 언제로 돌아가야 됩니까? 공인인증서가 이제 기원전, 기원 전에 나온 거야? 기원 후에 나왔겠지. 네,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 후 2000년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키사가 있었나요? 1999년 기원 후 1999년. 네. 1999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때가 이제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네. 김영삼 정부의 이제 바통을 받아가지고 네네.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때예요. 오. 민원24 같은 거 만들던 식인가요? 아, 그건 이제 나중에 나오죠. 나중이야? 나중에 나오죠. 나라장터도 아, 그래? 안 나오는. 이제 나라장터가 없었어. 이제 이제 어떤 거를 하고 있었냐면 뭐가 있었냐고. 주민등록 같은 것들을 이제 종이로 이제 다 그 동사무소 가면 책으로 다 네. 쓰여 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전자로 이제 다 옮기는. 아.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뽑는다. 이러면 네. 컴퓨터로 쫙 나오고요. 어. 그런 우리가 이제 도서관 바코드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거야. 행정 사업들을 이제 다 전자로 그러니까 옮기는 거죠. 민간인이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던 시기였네요.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감치 전자정부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네. 네. 이제 상거래나 뭐 은행 거래나 전자정부에 대비하기 위해서 네. 네네. 이제 이런 전자서명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1999년에. 그래서 전자정보를 구현해내는 기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네. 11명의 암호학 교수들이 모여서 연구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11명의 암호화 전문가들이. 암호학 교수들이. 뭔가 그거 같아. 반지의 제왕 시작할 때 나오는 그러니까 다 원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전설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항상 11명이 모이면 사람 11명이 모이면 산으로 가요. 아니요. 싸워요. 훌수. 그러니까 아니 배는 항상 산으로 가요. 그러면. 그랬겠지. 그 밴을 산으로 가다가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왼쪽으로 하자 오른쪽으로 하다가 항상 이제 파벌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11명의 암호학 교수들이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아니 뭐 같이 하라고 만들어. 오늘 저기 게임 특집이에요? 게임 아니에요. 특집 옛날 신화 얘기하는 거 아니, 같아요. 그래서 종족이 두 개로 나뉩니까? 수학 얘기하면 니네 재미없다 할 거잖아. 좋아. 스토리텔링 괜찮은데 오늘. 네. 그래서 이 전자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공회의소와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네. 축과 그다음에 금융결제형 이런 것 금융 쪽. 은행 뭐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하는 네. 축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거는 나중에 커서 범용인증서가 되고요. 이제 은행 뭐 보험 이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인증서들은 이제 나중에 커서 일반 그냥 금융용 인증서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증서가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가 인증하는 용도에 따라서 네. 인증서 종류가 나뉘잖아요. 우리가 자주 이제 보게 되는 단어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금융용 인증서는 범용 인증서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을 인정하기 위해서 네. 이제 법에 따라서 인증서의 효력을 이제 부여를 하게 돼요. 나라가. 그래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자를 입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한국정보인증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네네네. 정보인증이라는 회사가 그게 그게 이름이 그거야? 이 청취하시는 인증? 분들한테 약간 짚어줘야 될 것 같은 게 저도 그렇지만은 네. 한국 정보인증 뭔가 국가 산하기관 아, 같잖아. 일단 한국이 붙었잖아. 네. 그걸 못 붙이게 하든가 해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면 근데 이게 지금 아망대 얘기대로 하면 그냥 회사인 거잖아요. 그쵸. 정부 사기업. 출자도 아니야? 네. 아. 그냥 지가 어느 날 야 나 그럼 창업할래 하고 야, 우리도 한국 자가발전하자. 한국정보인증은 이제 그 완전히 사기업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지분으로 들어있겠지만. 한국 이제 정부에 약간 속해 있는 그런 기관인 거죠. 어쨌든 사기업에 가까운 형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범용인증서라고 불리는 나중에 불리게 되는 그 녀석은 금융인증서라고 불리는 녀석은 네. 그 금융결제원이 발급자가 되고 이제 은행, 보험회사 이런 인증서들이 이런 회사들이 인증서의 효력을 보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네. 두 가지 인증서가 있는 거예요. 범용인증서는 정부가 이 효력을 보증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용 인증서는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나 금융업계가 이제 사기업들이 이 인증서의 효력을 보증하게 돼요. 그 신분증이 두 개가 된 거네. 그 인터넷에서 이제 공인 인증서를 만들자라고 하면 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4,400원을 내고 범용. 범용을 만들래. 네. 아니면은 그냥 공짜로? 공짜로 공용? 금융용 인증서. 금융용 인증서를 만들래. 일반. 근데 지금 얘기대로 하면 이제 금융용 인증서는 그 발급 신청을 받는 은행이 발급을 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발급을 해주는 절차지만, 네. 그 우리가 이거 뭐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 이거 인정할게 해줄게. 다른 은행에서도 쓸 수는 있어. 하지만 그 나라 용도로는 쓸 수가 없겠군요. 그거는. 그렇죠. 금융권 그렇죠. 안에서만 쓸 수 네. 있고. 그렇죠. 근데 나라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그 경찰청에서 쓴다던가. 네. 뭐 예비군 훈련 뭐 이렇게 사인 받는다거나. 그걸 4,400원을 내고 한 범용 인증서로만 가능한 그렇죠. 얘기군요. 네. 뭐 회사가 다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네. 이 사실은 발급하는 회사는 이제 나중에 법이 바뀌면서 어느 회사든 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효력을 어디 쪽 출신 네, 보증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됐어. 네,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장래가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됐냐면 네. 전자상거래가 계속 이제 커나갈 거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네, 알게 된 거예요. 뻔하지 사실. 보게 된 거예요. 아 인터넷이 크면 인터넷으로 뭘 사는 게 당연히 크겠네. 우리가 4차 산업을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Y2K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A랑 뭐 그 거래하고자 하는 A랑 B랑 서로 이게 진짜 이게 실존하는 은실장인지 진짜 실존하는 암왕든지 사기꾼 사이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증하는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그것들을 보증하는 용도로서 이제 공인인증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부용 작업을 하기 위한 네. 인증서, 그다음에 금융용 인증서. 왜? 근데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이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발급을 하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에 거래 기록이 있는 사람만 통장을 만들었거나.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법명공인인증서는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임감증명서처럼 그러네요. 사용이 가능해지는 네. 거죠. 그래서 그 일반은 은행 가서 만들려고 하면 네. 일단 계좌부터 틀어야 된다는 그러지. 말 하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법명인증서 같은 경우는 학교나 전자정부 인증서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네. 네네. 이 그 은행 간의 연동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때 예. 당시까지만 해도.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은행에 딱 등록을 하게 되면 서로 은행끼리 연대 보증을 해줘요. 어떻게 하냐면 은실장이 타행,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국민은행에서 그 네. 인증서를 만들었어. 네네네.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이 인증서를 들고 기업은행에 가서 쓰려 그러면 아예 그냥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재발급을 받아서 썼어야 돼요.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초창기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등록만 하면 돼요. 국민은행 가서 발급받고 기업은행 가서 타행 등록하면 네. 서로 양사 간에 협력 관계가 있으니까. 국민은행 계좌 있는 사람이야. 네. 기업은행 우리도 그러면 니네 거 받을게. 네. 보증 오키 인증 인증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네. 뭐 간단한 이게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거기까지는. 쓰이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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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개인용으로는 범인인증서, 그다음에 금융거래용으로 이제 나뉘어서 받을 수 있고 네. 개인용 인감 형태를 띠는 범용인증서는 유료로, 그다음에 금융거래 용도로 제한되는 금융거래용 인증서는 무료로 발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왜 유료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데. 유료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일단은 이게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에 재발급할 때는 돈을 받아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난 이미 신분증이 있는데 네.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받는 꼴이니까 돈을 내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범용인증서 같은 경우에는 범용인증서 발급 절차가 인터넷으로 클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서류를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서류들을 들고 우체국이라든지 금융기관에 방문을 해서 나야 라는 것을 인증을 받아야 범용인증서 받을 수 있어요. 대면 인증이라고 하죠. 범용인증서 그냥 저기서 받으면 돼요. 바뀐 거예요 그게. 아, 나라법이 바뀐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발급받기 위한 발급하고 그다음에 그런 발급받은 서류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근데 내 말은 든다라고 얘기를 한 그거를 거죠. 1년에 한 번씩 만기를 시키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씩 그 비용이 정기적으로 든다는 거는 그렇죠. 신분증을 1년에 한 번씩 강제로 재발급 받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인증서라는 것들은 대부분 만료 기간이 있어요. 디지털계에 있는 인증서들이 아니요. 우리 운전면허 쪽도 갱신- 만료가 되잖아요. 신분증도 참 만료일이 있구나. 이 공인인증서 갱신 안 한다고 우리 벌금 물진 않잖아. 근데 신분증은 길잖아. 이 디지털은 수명이 짧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4차 산업혁명도 빨리 오니까요. 네. 그렇죠. 너네 설명 되게 잘한다 오늘. 네. 뭐 빨고 왔냐? 잠을 못 자서 제가. 네. 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일반적인 용도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금융거래용 인증서로 네. 이제 대다수의 업무가 가능하고 정부 사이트 접속이나 이제 자격증 시험 응시를 한다거나 여기저기 쓸 거면 뭐 병무청에 들어간다거나 뭐 고액 이체라 뭐 100억 이렇게 네. 이체를 하거나 저희 로또 받을 때. 그다음에 그 공무원분들은 네. 전자정부 사이트에서 네. 이제 그 업무를 결제 봐야 받잖아요. 돼요? 네. 결제 받을 때 공인인증서로 다 결제를 해요 요즘은. 엄청 짜증나겠네. 그쵸. 내가 그래서- 공무원 안 하는 이유입니다. 네. 못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범용인증서가 사이버 인감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네네. 그래서 금융거래용 인증서랑 범용인증서는 사실은 둘 다 같은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쵸. 기술적으로는 왜냐면 같은 창에 뜨잖아. 같은 그 레벨의 네. 그 보안 수준을 보안 갖고 수준? 있어요. 근데 호환된다는 게 아니라 수준이 같다는 거예요. 수준이 같아요. 근데 네. 범용인증서에는 좀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을 뿐이죠. 좀 더 정확하게 은실장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내 뭐 온몸이 다 들어 있는 거잖아. 네. 거기는. 온몸이 들어있다고. 네. 그죠? 그 온몸이 금융에는- 들어있는 거는 2부에서 굉장히 나와요? 소개해드려.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 공인인증서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시드 방식의 암호화를 쓰고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40년 이상 사용된 낡은 방식이다. 이 암호화 기술이 네네. 그런 인식이 많은데 사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40년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신뢰성 있게 사용되고 안정적이지. 있는 보안 방식이다. 쪽에서는 사실은 오랫동안 안정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니까. 신기술을 도입했다 망하느니. 그렇지. 그렇지. 우주선 같이. 그렇죠. 그래서 뭐 보안업계에서 40년 이상 무료업계 사용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시드 같은 경우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정보인증이랑 다른 회사입니다. 거기는 키카예요. 네. 아, 그래. 네. 이게 문제라니까요. 한국어를 못 넣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99년에 개발한 대칭키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네. 이게 저희 예전에 암호화 특집에서 대칭키 네? 기반을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그거- 거기 가서 들어보시도록 네, 거기 하고요. 궁금하면 거기 들어보시면 되고 간단한 아무튼 꽤 오랫동안 안정적인 보안 시스템. 그래서 꽤 튼튼한 방식으로 네. 공인인증서 자체는 만들어져 있다. 그 예. 실제로 우리가 공인인증서가 유출됐다는 말은 있어도 공인인증서가 해킹됐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유출이야 사실은 그 공인인증서 파일을 통으로 가져갈 수는 있는 거지만 그렇죠. 하드웨어적으로. 네. 근데 이걸 암호화를 가져가더라도 그거를 뚫어가지고 풀 막.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취약점이 있어서 뭐 여기를 이렇게 쿡 찌르면 비밀번호 나오겠네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음.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발생하게 돼요. 결정적인 거. 결정적인 이유는 기억나나요? 뭘 깔아야 돼. 왜 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만들어지던 네. 이제 99년만 해도 네. 이게 미국이 자국 기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0비트 이상의 암호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0 뭐 비밀번호를 40자리 이상 넘는 건 못 쓰게 한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기술 네. 수출을 제한한 거예요. 네네네. 야 비밀번호 40자 넘는 거는 너무 보안이 너무 훌륭해서 네. 미국이 해킹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막지 말자. 야, 너 위험하다. 약간 이런 위험한 발언이었어. 사실은 진짜요, 근데? 네. 사실은 뭐 자기네 말들은 야 40자 넘는 걸 저장하는 기술은 미국 기술이니까 수출 안 할래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런 이유들로 한 거죠. 있군요. 네. 그래서 40비트 같은 경우에는요. 99년 기술도 아니고 97년 기술로 컴퓨터 갖다가 한 3시간 반만 이제 무작위로 대입하다 보면 네. 뚫을 수 수가 있는. 있는. 그러니까 3시간 반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0초도 안 걸리겠죠. 만에. 네, 아이폰으로도 뚫어지고. 그치. 진짜? 음. 그 와이파이 비밀번호 설정할 때 40비트로 하면 뚫리는 거 같은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네. 그래서 이 40비트는 금융거래로 쓰기에는 너무 위험한 방식인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뭐 금융거래뿐만 아니고 은실장이다라고 이제 보증하기 위해도 너무 위험한 방식이고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은실장이다라는 것들을 누구나 이제 주민등록증을 누구나 만들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한 것들이 잘 모르게 만들어야 몰라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40비트로는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28비트 암호화를 지원하는 이제 비밀번호를 128자까지 지원하는 네. 128자까지 지원하면 현재까지도 이거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튼튼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 안 해도 우리 자체적인 어떤 기술을 도입해야 될 시기가 온 거군요. 그렇죠. 네. 만들었어. K를 붙인 거야 거기다가. 없어서 만들어봤습죠라는 느낌으로. 잘했지? 네.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128비트 암호화를 지원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네. 미국이 수출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때 선택한 게 다들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쉽게 개발할 수 있으면서 또 쉽게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액티브엑스라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건들면 안 되는데 그걸 손에 댄 거야. 그 그때까지는 좋은 기술이었어. 윈도우 98 시절에는 뭐 누구나 쓰던 기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실제로 말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굉장히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네네. 시절이었는데 네. 공인인증서 인터넷 뱅킹 하려고 뭘 가서 내가 직접 뭘 코드를 짜고 이렇게 네. 이게 아니고 그냥 설치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자동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쓸 테니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쓸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액티브엑스를 건들게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미국이 이제 암호화 수출 제한이 풀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미국에서 만든 다양한 암호화 기술들을 지금은 다 이제 액티브엑스 없이도 다 쓸 수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쓰게 된 거예요. 액티브엑스를 너무 많이 지금도 사실은 액티브엑스 프로그램 찾아보면 넷스케이프 9.0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그때 그 시절 기술들을 계속 그냥 그렇죠. 복사해서 붙여놓고 네. 이거 아니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기술들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인터넷 뱅킹 잘 되는데 네네. 안 안 되는데 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잘 되니까 사람들이 점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게 쓰게 된 되고 거죠. 이런 인터넷 환경 만들어지면서 잘 되는데 왜 바꿔?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면서 액티브엑스에 계속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부분에서만 옛날 걸 써야 되는데 삶 전체를 옛날 거를 그치.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그래서 액티브엑스를 설치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계속 동글뱅글 돌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익숙해진 사용자들은 액티브엑스 설치했으니까 글자도 아니고 그냥 확인. 일단 예예요. 예. 설치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 자체가 이제
점점 보안에 노출이 돼 이제 오히려. 보안의 허점에 노출이 바이러스 되는 거죠. 설치하시겠습니까? 확인, 네. 확인. 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공인인증서의 가장 큰 이거 말고도 또 자체적인 위험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랑 똑같아요. 이 공인인증서 파일 자체를 유출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인인증서 우리가 복사를 한다라고 네. 하면 어디 가서 되세요? C 드라이브에 MPKI 폴더 들어가서 복사하죠. 그렇지. 어. 그냥 내 하드에 저장하자. 아는 사람은 그 경로를 다 알아. 그래서 MPKI 폴더 들어가서 그 손으로 복사하면 USB에 넣어갖고 갖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똑똑한데? 그치. 난 드롭박스에 넣어놓거든요. 아 거의 공공재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인인증서를 탈취하고 나면 파일에 직접 무작위 대입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128비트 암호화가 한다고 하더라도 128 만약에 비밀번호가 128자라고 한다면 128도 다 입력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까 말한 대로 보안이 강력해는 졌지만 그 물리적으로 그걸 가져가면 사실 시간 갖고 그냥 하려고 하면은 그렇죠. 얼마든지 넣어볼 수가 있다는 얘기. 우리가 걸릴 뿐이지. 우리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속 틀리면은 뭐 5회 남았습니다, 4회 남았습니다, 3회 남았습니다 딱 끝이 은행 나잖아요. 가세요 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게 공인인증서에 락이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네네. 프로그램에서 제한을 하는 걸리는 거거든요. 거죠, 예. 공인인증서를 직접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계속 입력을 해보면 은행 가세요가 안 뜨고 계속 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뚫어볼 수 있다. 네. 뭐 그런 면이 어떻게 보면 그 저장 방식 자체가 이건 액티브엑스를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 이거는 파일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이제 숨겨놓던지 아니면 어디 이제 바이너리 형태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부에 심어놓던지 네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도 공인인증서 자체가. 저는 그러면 얘기 나온 대로 이 그때 당시에 이 개념이 생소하던 사람들한테 이 그 파일 자체가 이 너의 신분증이야 네. 라는 거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 개념을 사실 아까 말했던 11명의 교수들조차도 그 개념을 좀 쉽게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 이렇게까지 같아요. 되지 않았을 11일의 거라고 교수. 했으죠. 11일 무슨 알리바바야. 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옛날 영화 중에 그 11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어. 명작인데. 비슷해. 아무튼 구조가 비슷해. 서로 네네. 싸우는 영화인데 그 어쩐 개념 자체를 좀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USB 안에 넣으면 실제로 옮겨가 있고 맞아요. 넣어봤더니 USB 메인에 MPKI라는 폴더가 생겨. 이걸 복사했더니 딴 데서도 써지네. 이렇게 된 구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자체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 무작위로 대입해서 탈취가 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2014년 5월에 공인인증서 7,600건이 해외로 탈취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 공인증서 파일 자체가. 파일 뚫리진 자체가. 않았지만 딸리가- 파일이지.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7,600원이나 갖고 있었던 거야? 해외 해커였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한국 인터넷 정보원이 네. 이거를 이제 해커들을 미리 추적을 해가지고 해커 갖고 있는 공인인증서 파일을 다 삭제를 했다고 해요. 뭐 실제로 얘가 드랍박스에 올려놨으면 언제 잊으셨을지 모르지. 나처럼 말이야.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파일을 공인인증서 파일만 가져가는 네. 우리나라에만 도는 그 파밍 프로그램도 있대요. 왜냐면 이건 전 세계 우리나라 특수잖아요. 이 공인인증서 이 방식은 그렇죠. 우리 거 네. K니까. K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그런 거 있는데 어쨌든 공인인증서 파일 자체를 빼갈 수 있는 거는 네. 약간 위험한 방식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이건 아직까지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네, 아직도 파일 쓰고 있습니다. 구조가 잘못됐지만서도. 네, 그 아직까지 계속 쓰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인인증서 자체 그 시스템은 나쁘지 않아요. 암호화도 보안 체계는? 그리고 인증을 한다는 개념 자체도. 네, 그 개념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암호화 된 것도 굉장히 견고하게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지탱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액티브엑스라는 너무나 부실한 시스템으로 이제 혹은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파일로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 EXE 파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별그대에서 그 나온 천송이 코트를 중국 사람들이 못 산다고 하는데 네. 그 좀 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정확히 그렇게 그 문장이 정확히 그랬어요. 약간 이렇게 네.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통령이 말하니까 공인인증서 한번 진짜 손을 대야 되나? 라고 이제 대통령이 사실 한마디 하면 그 알아서 다 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 이제 2014년 10월 1일 날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사가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법이 없어졌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금융사가 네. 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공인인증서 썼어야 되는데 자기는 재량에 따라서 이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새로운 다른 방법을 써도 상관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딱 그렇게
그 꼬투리를 바꾼 거네요. 그러니까 그 법 때문에 네. 이걸 대체할 수많은 기술과 멋진 기술이 있었는데 네. 이걸 가져와서 우리 이거 써보자 했더니 법 때문에 안 돼. 이러고 다 까인 거야. 까였어. 그래서 이제 이게 없어진 거예요. 네네. 의무를 빼버린 거야. 근데 사실은 이 회사에서는 바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들여놓은 돈이 있을 텐데 의무는 아니지만 네. 공인인증서도 상관없는 그래, 거 상황이잖아요. 의무가 아니면 난 이걸 선택할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런 시스템을 쉽게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걸 네. 무너뜨리는 건 더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냥 계속 보수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계속 쓰게 되는데 음. 이제 모바일 시대가 도래하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야 인터넷 뱅킹 안 쓰고 말지 씨, 그냥 크롬 그거 쓰고 만드느니. 나는 크롬 쓸래 더 훨씬 빨라 네. 이렇게 하고 크롬 쓰고 파이어폭스 쓰고 이런 사람들이 된 많아지면서 거죠. 액티브엑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가 이제 어마어마한 성능을 내다 보니까 네네. 점유율이 액티브엑스 퇴출에 대한 사용자들의 압력이 그치.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액티브엑스를 통해서 로드하는 방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브라우저에서 대기해줘 하다 보니까 액티브엑스를 사용하는 대신 아까 은신장이 말했던 대로 네. exe 파일로 그러면 액티브엑스 말고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깔아서 쓸게. 이거 생각 좋은데? 네가 직접 깔아서 써.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설치해 컴퓨터에. 뭐 만들어줄 건데요? 액티브엑스. 액티브엑스를 네 손으로 설치하게 만들어줄게. 또 거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액티브엑스도 이 완성이 된 프로그램을 액티브엑스로 내보내느냐, EXE로 내보내느냐 이 정도 차이예요. 자동화냐 아니냐. 컴파일. 그쵸 컴파일하는 과정을.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exe 파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만 브라우저가 지원을 해주면 네네. 그냥 브라우저에서 실행 누르면 exe 파일이 딱 실행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반짝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너나 나나 이걸 깔아대고 있잖아요. 아니요.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못 써요. 이제 왜냐면 안 돼요? 윈도우스 10이 되면서 네네. 엣지 브라우저가 이제 기본으로 깔리게 됐죠. 네네네. 엣지 브라우저가 무조건 기본 브라우저잖아요. 네네. 사실 내가 바꾸지 않는 이상. 네. 네. 엣지 브라우저는 이 기술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브라우저가 네. 자기 마음대로 exe 파일을 킬 수가 없어요. 보안 왜냐하면 때문에. 보안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자가 발전 바이러스를 만들었어 내가. 네네. 그리고 자가발전 블로그에 들어오면 그게 자동으로 실행되게 만든 거야. 사람들한테 내가 자가발전 듣는다는 게 막 메일이가. 막저 창피하게 창피하게 자가 발전 난 이게 듣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 아망드 살롱도 한번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은실장의 실크로드 한번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피하다.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이제 MS가 막은 거예요. exe 파일이 실행되는 크롬이나 기술을. 다른 브라우저들은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MP API라는 기술을 통해서 네. 다른 exe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열어줬거든요. 우회한 거지. 근데 이 MS가 윈도우 10에서 엣지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태착하고 2달 있다가 네. 크롬이 야 나도 MP API 없앨래 이러고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냥 불쑥. 네 그리고 모든 크롬을 강제 업데이트합니다. MP API가 역시. 실행이 안 되도록.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왜냐면 안 되기 시작한 거지. 안 이제. 되게 그래서 태스크포스가 생겼어요 그때. 태스크포스 생겼어. 그냥 지원해달라고. 네. 그래서 이제 땡깡 쓰는 팀들을 태스크포스라고 합니까? 땡깡의 티예요? 네. 네. 강하게 땡깡 쓴다는 뜻이에요. 네, 네, 어쨌든 그렇군요. 그래서 그 보수적인 금융회사들은 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엣지 말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이 깔려 있긴 해요. 그러니까 그거 켜서 써라. 그거 켜서 라고 쓰세요. 안내를 하잖아요. 안내를 하거나 미친 소리지.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브라우저에 내장된 128비트 인증 방식을 이용한 아까 말했던 시드 방식 네. 그 시드 방식을 이제 브라우저에 내장이 됐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공개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서 점점 이런 기술들이 이용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고 깔 필요가 그 부분 공인 인증서에 대해서는 깔 필요가 없어진 거죠. 최근에는 HTML5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네. 아무런 것도 안 깔고 브라우저 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네. 파일 업로드하듯이 그냥 인증서를 고르기만 하면 네. 인증서에 로그인할 수 있는 신기해졌어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파일 기반으로 인증하던 방식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네. 네네. 요즘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이제 알았어. 내 몸뚱이를 이용해서 인증하는 방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일단 근데 일부에서 한창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네. 청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인터넷을 통해 공인 인증서를 띄울 수는 있는 건 이제 알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행 당장에 와닿는 게 은행이니까 네. 은행 같은 걸 가면 뭘 계속 설치를 하잖아요. 네네. 그쵸. 그냥 단순 보안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그렇죠. 것들이 설치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의무는 아니지만 네. 은행 입장에서 뺄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은행 입장에서는 뺐다가 해킹 당하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 이걸 이용해서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는 의미가 없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해커들의 보안의 타겟에서 그 공격의 타겟에서 멀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뚫을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귀찮은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자전거 자물쇠 같은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자전거 잘못해서 한 300개 달아놨어. 그러니까 다 자를 수 없잖아. 근데 문제는 타는 나도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어쩔 걸 써야지 같은 느낌으로. 그걸 선택할 수 쓰는 있게 거죠. 해줘야지. 우리는 자전거 잘못해서 300개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거죠. 한국은 네. 자전거 300개 128개를 선택한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자전거 자물쇠를 안 쓸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워낙에 알아서 좀 이제 서서히 하게.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몇몇 모바일 뱅킹 등이 혁신을 갖고 왔으니까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자체를 아예 없앤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으니까 좀 제발. 기대해봐도 될 것 사실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 가장 밀고 있는 공약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공인인증서 없애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공인인증서 없애는 거, 그래 저도 되게 환영하는데 네네. 이거 말고 그럼 뭘로 인증할 건데 나를? 또 그 IT에 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시할 수 없는 좋은 이슈 중에 한 거죠. 방법 기술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공인인증서에 딸려오는 놈들이 문제인 거죠. 사실 공인인증서 자체는 이제 웹도 열렸고 웹 기술도 다 됐고 굳이 설치 안 하고도 쓸 수 있는 좋은 기술인데 그래. 왜 없앴느냐라는 상태가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예, 오해가 많이 풀린 일부인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그럼 뭐 대체제? 공인인증서 지금 1부에서는 인증에서 공인인증서라는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다뤘다면 아, 2부에서는 그래요? 그럼 인증이란 개념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더 무거운 얘기를 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재미와 무거움이야. 재미 하나만 해. 재미업까지 올 뻔했는데 네. 네,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 업. 네.